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 과정 설명에 참여를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참여하는 과정이 자바 기반 클라우드 융합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입니다. 일단 지금 접속하신 분들이 네, 저 빼고 11명 접속하셨는데요. 혹시 제가 얘기하는 게 잘 들리시는가요? 잘 들리시면은 아마 여러분들 그 채팅창 있을 겁니다. 채팅창에 숫자 1을 입력을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들 잘 들리시는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제 발표자만 마이크를 켜둘 거고요. 혹시라도 접속하신 분들 중에 마이크 기능이 켜져 있으면 이게 하울링이 생겨서 발표하는 동안은 예, 저 말고 다른 분들의 마이크 기능을 다 권한 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저부터 먼저 소개해드리면 저는 부산 IT 교육센터 관리를 맡고 있는 박지문 부장이라고 하고요. 진행하는 순서는 제가 이제 PT 파일을 띄워놓고 설명을 드릴 건데, 네, 훈련 기간 간략 소개랑 그다음에 훈련 진행 방법, 그다음에 사전 학습 실시 안내, 향후 일정 안내를 하고, 훈련 과정에 대한 상세 내용은 이제 김상우 선생님께서 이어서 할 거고요. 제가 1번부터 4번까지 진행하는 거에 약 한 3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제 김상우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저희 본 과정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 20분, 25분 정도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질의응답 한 5분 정도 해가지고 대략 1시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들으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시면 채팅창에다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먼저 이제 훈련기간 소개인데, 훈련기간 소개는 제가 또 다른 파일을 또 열어야 돼요. 잠깐만요. 어이구.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컨트롤 하는 게 조금 좀 버벅거려 가지고 잠시만요. 네, 저희 기관 소개 자료를 화면 공유를 했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일단 먼저 저희 기관 소개를 해드리면 저희 기관 명칭은 이제 재단법인 부산인재개발원 부산 IT교육센터라고 하는 게 정식 명칭이고요. 저희는 고용노동부의 훈련법인입니다. 비영리 법인으로 국기훈련, K디지털 훈련과 국기 일반 훈련 과정들을 주로 많이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요 이제 훈련 직종으로는 응용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디지털 디자인, 광고, 보안 엔지니어 이런 분야로 훈련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교직원 수는 현재 26명, 훈련교사 6명, 업무 직군 8명, 그다음에 외래 강사 12명이고요. 강의실은 나중에 이제 직접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은 4층에 강의실 4개, 5층에 8개에서 강의실 총 12개, 그 외에 이제 4층에 업무실이 있는데 상담실 2개, 취업지원실 하나, 세미나실 하나, 회의실 하나, 교무실 하나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연간 이제 저희가 죄송합니다.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인원은 약 620명으로 국기 인원 470명, 근로자 인원이 한 150명 정도 됩니다.
네, 기간 연령은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저희가 1989년도에 먼저 직업 훈련을 설립을 했고요. 원래는 이제 재단법인 유닉인력개발원이나 법인은 92년도 설립했다가 저희가 2017년도에 이제 부산인재개발이라고 명칭을 바꾸고, 그리고 저희 부산 IT 교육센터, 부산 IT 교육센터도 원래는 이제 부산 IT 직업전문학교였다가 2017년도에 부산 IT 교육센터로 법인 기관 명칭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인 스텝, 지금 여러분이 접속해 있는 요 사이트도 스텝 사이트거든요. 이 LMS 시범 사업 기간으로 고용노동부터 이제 선정이 돼서 재작년부터 이거를 운영해 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해가 바뀌었으니까 재작년 하반기 때 이제 기업 맞춤형 국기 과정을 시작을 했다가 작년에 이제 K 디지털 훈련 사업으로 빅데이터 과정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훈련 시설에 대해서는 아까 좀 더 설명을 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저희 훈련 기간의 교육 운영 시스템인데, 훈련 개시 전과 훈련 운영 중, 그 다음에 훈련 수료 후,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훈련 개시 전에는 여러분들이 방문하셔가지고 이제 상담을 받으시고, 저희가 훈련자 선발하는 이제 그런 단계가 있죠. 그 다음에 국민예비원 카드 발급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하시는 분들, 그러한 등등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진행 여부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제 훈련 교사분들하고, 그 다음에 이 훈련 과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시설 장비 담당자나 취업 담당자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이제 과정 개강 준비를 하는 게 이제 훈련 개시 전 단계이고, 그다음에 이러한 이제 과정 설명에도 이제 훈련 개시 전에 하는 거죠. 훈련 운영 중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가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할 거예요. 오리엔테이션은 훈련 규정이나 이제 뭐 출석, 그다음에 이제 나오셔서 훈련 진행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내를 받으시게 될 거고, 개강하면은 그때 이제 학습 안내서 배포, 뭐 출결 관리, 그다음에 훈련 과정이 진행되면서 각종 평가나 만족도 조사 이런 것들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훈련 과정이 이제 수료하게 되면 그때 훈련 과정 진행한 거에서 결과 보고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수료할 때쯤 여러분들이 하셨던 포트폴리오나 이제 프로젝트 발표회를 개최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체의 이제 인사 담당자분들이 만약 참여할 수 있으면 그때 발표할 때 같이 참여를 해서 바로 이제 면접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료하고 나면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제 그 과정에 참여하셨던 분들의 만족도 조사, 그 다음에 그 과정 결과 운영에 대한 이제 결과 보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 이제 취업 지원에 따라가야겠죠. 보통은 취업 지원이 수료하기 한 달 전, 그러니까 전체 총 훈련 기간의 한 80% 정도 되는 시점에 80% 되는 시점에 잠시만요. 네. 80% 되는 시점부터 이제 취업 지원을 하게 됩니다. 취업 지원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취업 니드 조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80% 되는 시점까지 여러분들이 배워보셨으면 보통 이제 우리가 이 개발자 과정도 그래요. 개발자 과정도 단순히 이제 뭐 웹 개발, 앱 개발, 혹은 이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크게 이제 이런 부분으로 취업 진로 분야를 나누긴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단순히 뭐 오퍼레이터 역할을 한다든지, 아니면 메인 개발자로 참여를 한다든지, 본인의 실력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 어떤 업무를 담당을 희망하는지에 대한 취업 니드 조사를 해서 그 조사 결과와 여러분들이 이제 80% 시점에서 조사를 하게 되면 나머지 20%는 대부분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할 거란 말이죠. 그럼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저희 취업 담당자는 여러분들이 적어놨던 취업 니드 조사 결과물을 가지고 이제 어떤 업체에 어떤 업무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저희가 취업 지원을 해줄 건지 그것들을 이제 맞춤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요. 그래서 프로젝트 결과가 빨리 나오신 분들은, 빠른 분들은 보통 취업 니드 조사를 하자마자 바로 취업되는 케이스도 있고요. 대부분은 이제 취업 니드 조사하고 나서 보통 프로젝트가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아마 걸리면, 그 정도 되면 프로젝트 마무리가 보통 되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저희가 취업 지원을 해가지고 수료하기 전에도 취업은 나가는 케이스들이 꽤 많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훈련 인원이 저희가 25명 정원인데, 아마 이번 개강을 하게 되면 글쎄요, 한 20명, 22명 정도 개강할 것 같아요.
예에서 20명이 참여를 했다. 그러면 한 80% 되는 시점까지 가보면 보통 이제 중도 탈락하는 게 한 두세 명 정도?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중도 탈락한다. 아니면 배워보니까 이 훈련 과정이 내 적성에 안 맞는다. 등등의 사유로 중도 탈락을 하시고 80% 되는 시점에서 저희가 취업 지원을 할 때 보면 마지막에 수료하는 인원이 대략 한 9명, 10명 정도? 절반은 이제 수료하기 전에 이미 취업처가 다 확정이 돼가지고 취업을 나가고 있어서 꼭 이 과정이 수료하고 나서 취업을 한다라고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취업에 빨리 급하다. 그런 경우가 있으시면 저희가 얼마든지 이제 80% 시점에서 취업률 조사할 때 취업 희망 시기라든지 이런 것도 다 감안해가지고 취업 지원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훈련 기간은 끝날 때까지는 무조건 다 낸다. 그런 강박관념은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취업하고 나면 이제 그 업체에 대한 채용 만족도 조사, 그 다음에 여러분 취업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제 취업 만족도 조사 이런 것까지 해서 훈련 과정이 진행이 되는 거고, 저희가 취업 지원을 해드리는 거는 이제 훈련 수료 후 6개월까지는 저희가 의무적으로 취업 지원을 해드립니다. 취업을 한번 했는데 그 회사가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다른 곳으로 다시 취업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흘러가는 게 저희 BITC, 그러니까 부산 IT교육센터의 이제 교육 운영 시스템입니다. 훈련생 선발 과정은 되게 좀 글자가 많긴 한데 간단해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저희 훈련 기간 내방하셔가지고 훈련 과정에 대한 상담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훈련 커리큘럼이나 이제 훈련 내용을 따라오실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분들 저희가 상담을 하면서 캐치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간혹 보면은 이제 전공자분들이 오세요. 전공자분들은 이제 별도로 심층 상담까지 해요. 왜냐면 대부분 이러한 훈련 과정에 참여하신 분들이 비전공자분이 거의 한 85%예요. 대부분 이제 프로그래밍 분야 쪽으로 기초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수준에 맞춰서 하고 있어서 전공자분들이 오시면 한 초중반까지는 대부분 이제 중복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나는 이미 다 배웠는데 할 거 없다. 이런 식으로 훈련에 참여할까봐 싶어서 심층 상담까지 진행하는 거고요. 그래서 접수하고 나면 이제 개강 전까지 여러분들 카드 발급 관리, 그 다음에 국취제 참여 관리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고, 이처럼 과정 설명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선발하는 기준은 이런 표에 의해서 선발을 하는데, 여러분들 선발하고 돌아가게 되면 저희 이제 상담하셨던 선생님들이 이런 채점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사전 평가를 위한 온라인 사전 학습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17일 개강이잖아요. 17일 개강인데, 아마 오늘 가전 설명회를 끝나고 나면 이제 온라인 사전 학습하는 것을 안내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보시는 화면은 저희 훈련기관의 공식 홈페이지예요. 여기 공식 홈페이지에 온라인 사전 학습을 클릭을 하시면 부산 IT교육센터하고 부산 직업전문학교 지금 두 개 선택하는 게 나와요. 거기서 부산 IT교육센터 클릭하면 이런 창이 뜰 거고요. 지금은 이제 회원가입이 다 되어 있으시잖아요. 여기 들어오시면은 이제 참여하는 과정이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지금 여기는 K디지털 빅데이터하고 UI, UX 웹 디자인이 있는데 여러분이 참여하시는 자바 기반 클라우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그런 과정이 나타날 거고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학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학습하고 나면은 평가를 하긴 하는데 그 점수에 대해서는 크게 연연치 않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개강하는 날, 개강일에 저희 선생님께서 그 학습한 거에 대해서 사전 평가를 할 거예요. 사전 평가를 하는 목적은 아무리 이 과정에 참여하신 분들이 비전공자가 대부분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기초 수준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파악을 해야 수업을 진행하는 선생님도 어느 정도 난이도에 맞춰가지고 수업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한 용도니까 크게 부담은 안 가지셔도 됩니다. 취업 지원에 대해서는 아까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취업 지원을 해드린 건 당연한 거고, 아까 취업 특강을, 제가 아까 훈련 과정 총 80% 시점에 말씀드렸는데, 실제 취업 특강은 2번을 해요. 훈련 과정이 시작하고 나서 한 달 뒤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수료하기 한 달 전. 그때 2차. 그렇게 2번을 합니다. 1차 때는 보통 이 과정 통해서 어떤 분야로 취업을 하고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전달을 하는 게 목적이고요. 2차 취업 특강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분들 취업 리드 조사, 그 다음에 이력서 자기소개서 컨설팅하는 거,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뭐 모임 면접이란지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이제 프로그래밍 과정하고 보안, 뭐 디자인, 여기에 대한 간략 소개인데, 뭐 다 읽진 않고 그냥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프로그래밍 파트가 여러분이 지원한 과정에 해당되는 분야인데, 이쪽 과정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보통 평균 연령이 26세 정도가 됩니다. 남자 비중이 83% 많고요. 여성 비율은 한 17%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학력으로 따지면 대졸 학력이 대략 한 50%, 절반 정도 되고 초대졸이 22%, 그다음에 고졸 이하가 한 30%. 훈련 교사분은 뭐 참고로 보시고요. 최근 취업률이 저희 프로그래밍 과정이 보통 81% 정도 나옵니다. 204명이 수료를 해서 166명이 취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료생분들, 취업생의 이제 초봉이 보통 평균으로 2,400에서 3,000 정도로 되어 있는데, 물론 이보다 더 많은 데도 있어요. 지난달에 저희 그 K디지털 빅데이터 과정 수료하신 분이 BNK 시스템에 입사를 하셨는데, BNK 시스템 같은 경우는 초봉이 보통 한 3,600, 3,800 정도 잡히거든요. 뭐 업체마다 이게 워낙 편차가 심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수도권 지역은 이보다 보통 기본이 한 200 내지 400 정도는 더 연봉이 올라갑니다. 저희가 취업을 보내는 지역을 보면 프로그래밍 파트에서는 부산 경남 지역이 보통 62% 정도 취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 분야가 한 30% 정도. 그 외에 다른 지방하고 뭐 일본도 있긴 한데, 이거는 저희들이 그 취업 알선을 하는 게 아니고요. 보통 이제 본인이 해외 취업의 뜻을 가지고 준비를 해오시는 분들, 그런 케이스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안 분야는 참여자 연령대가 조금 더 낮아요. 여기는 이제 군 미필자분들이 좀 많이 오세요. 군대 입대하면서 그 취업 맞춤 특기병을 가지고 통신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훈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고, 남자 비중이 74%, 여성 비율이 26%. 대졸 학력이 많긴 한데 이게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분야는 이제 흔히 말하는 웹 디자인 분야죠. 취업률이 83.6%. 예. 저희 훈련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디자인 과정이 지금 현재 5개 과정, 그 다음 프로그래밍 과정이 보통 이제 6개에서 7개 과정 이렇게 돌아가고, 그다음 보안 과정이 1개 이렇게 돌아갑니다. 연봉은 아무래도 이제 프로그래밍 개발 파트 부에서는 조금 낮습니다. 취업 지역도 보면 이제 90% 이상이 이제 부산 지역 내에 취업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분야로 저희가 훈련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훈련 기간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훈련 진행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먼저 보시면 이제 집체 훈련과 원격 훈련, 이거 섞어서 하는 이제 스마트 훈련이라고 하는데, 자, 집체 훈련은 강의실에 나와서 수업받는 걸 집체 훈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원격 훈련은 지금 여러분이 과정 설명에 참여하셔서 제가 얘기하는 화면, 그 다음에 제가 또 보여드리는 이런 화면을 통해 가지고 집에서 실시간으로 참여하는 걸 원격 훈련이라고 해요. 저희가 훈련하는 진행 방법은 이 집체와 원격 훈련을 동시에 합니다. 앞에 이렇게 강의실에 이제 오시면 강의실에 앉아 있는 분들이 계시고, 또 그 시간에 집에서 이 PC를 이용해가지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접속하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여기서 앉아서 이제 강의를 하시면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돼요. 선생님께서 설명을 이렇게 PT를 이렇게 띄워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면 참여자분들은 이렇게 본인의 시습 화면을 이런 식으로 같이 이제 화면 공유를 하면서 선생님 강의를 듣고 따라하게 됩니다. 이렇게 화면 공유를 해 주시면 선생님께서 한 분 한 분 화면을 클릭을 해가지고 실습에 잘 따라오는지, 혹은 이제 질의응답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바로 응답을 해 드리고 있는 게 여기 원격 실시간 쌍방향 훈련이라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 집체와 원격 훈련 동시에 하고 있어서 있는데, 이게 지금 직업훈련 기간에 방역 패스 이게 적용된 지 며칠 안 됐어요. 지금 이제 접종 증명, 백신 접종이 완료가 되거나
혹은 이제 백신 접종이 완료가 안 됐으면 그 PCR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된 사람만 훈련 기간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적용을 했다가 여기 지금 당구장 표시를 보시면 며칠 안 돼서 이틀 전에 서울행정법원에서 방역 패스의 직업훈련기간 적용에 대한 판결 선고 전까지 집행 정지가 결정이 됐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12월 29일에 이 방역 패스가 공지를 하면서 백신 접종 완료자, 그 다음에 PCR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된 사람만 훈련 기간에 나올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다가 이제 뭐 직업 훈련 기간이나 아니면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거는 너무 과도하다. 왜 접종 완료자만 훈련 기간에 이용할 수 있느냐라고 행정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서울행정법원에서 그 소송에 대해서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일단은 방역 패스 적용하는 걸 중지를 해라. 이렇게 지금 발표가 돼가지고 지금은 뭐 백신을 다 맞았거나 안 맞았거나 다 훈련 기간 나올 수는 있는데 이 선고가 언제 날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뭐 내일 선고가 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방역 패스가 먼저 발표가 됐고, 근데 지금 한시적으로 판결이 날 때까지는 방역 패스가 일시 정지가 돼 있다. 근데 지금 저희 지원자분들 대부분 저희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이 이제 접종 완료자이시긴 해요. 그래서 접종 완료자면 뭐 집체훈련 참여한 건 상관이 없거든요. 이전에 사회적 거리두기 할 때, 뭐 2단계니 2.5단계니 이런 게 할 때는 뭐 한 자리 띄워 앉기라, 두 자리 띄워 앉기라 이런 지침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뭐 자리 띄워 앉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강의실에 보통 우리가 25, 그 책상으로 따지면 이제 13개, 인용 책상이거든요. 13개 책상에 25자리가 세팅이 되어 있는데, 훈련 과정을 이제 저희가 운영을 해보면, 저희는 초기에는 이렇게 해요. 12명 혹은 13명 이렇게 두 계조로 나눠가지고, 오늘 A조가 집체로 참여하고, B조는 집에서 원격으로 참여합니다. 그 다음에 내일, 오늘 집체했던 A조는 내일은 이제 집에서 원격으로 참여하고요. 반대로 이제 오늘 원격으로 참여했던 B조는 내일 되면 이제 집체로 참여하고 이렇게 로테이션을 돌리는 거를 일단 처음에 개강하면 그렇게 먼저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집체로 참여했을 때의 본인의 학습 능력이랑 집에서 원격으로 참여했을 때의 본인의 학습 능력 이거 좀 비교를 해보면서 어떤 게 본인한테 맞는지도 한번 체험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보통 한 1주 내지 2주 정도 그렇게 운영해서 그 뒤에 저희가 다시 한번 이제 의견 조사를 해요. 나는 꼭 집체로 나와서 하고 싶다. 혹은 난 집이 멀어가지고 원격으로 하고 싶다. 이런 등등의 이제 조사를 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쪽으로 맞춰가지고 훈련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집체로 좀 참여를 했다가, 그래도 공부를 하려면 나와서 해야지 하고 집체를 선호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 한 달 정도 지나면 이제 서서히 이제 원격 훈련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점점 이제 늘어나는 그런 현상을 띠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훈련이 진행되는 거는 강의실에서 나와서 하는 집체, 그 다음에 집에서 PC로 온라인으로 이제 원격으로 참여하시는 실시간 쌍방향 훈련, 원격으로 참여하시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본인이 원하는 대로 참여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오늘은 집체를 했다, 내일은 원격을 한다,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집체로 난 계속 하겠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원격으로 계속 하겠다, 그렇게 하셔도 그게 상관없습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QR코드인데 여러분들이 훈련 참여할 때 보면 출석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 집에서 원격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출석 체크를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러한 QR코드를 저희가 각 과정마다 이게 QR코드가 나옵니다. 이 QR코드를 저희가 드리면 보통 집에 이제 컴퓨터에 깔아놔요. 그러면 여러분 폰에다가 요 HRDNet의 직업훈련 포털 사이트 HRDNet 어플인데 이 어플을 설치를 하셔서 QR코드 버튼 눌러가지고 이제 입실 체크 이런 한 방식으로 출석 체크를 합니다. 하는 이 출석 체크하는 방법은 과정 개강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 할 때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사전 학습하는 거는 아까전에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 위에 있는 해당 메뉴 클릭하셔가지고 사전 학습 들으시면 되고, 훈련 오리엔테이션은 오늘은 과정 설명이고요. 오리엔테이션은 개강하기 전날에 하는데 개강하는 날이 월요일 17일이더라고요. 그래서 1월 14일 날 금요일 날 두 번을 할 거예요. 많은 인원을 한 공간에 한꺼번에 수용하기가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저희가 오전 10시 반에 한 번, 그 다음에 오후 2시에 한 번, 두 번 나눠서 할 겁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 타임을 나누는 거는 아마 12일 날 수요일쯤에 저희가 문자 메시지로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내 문자를 받으시고 혹시나 시간이 안 돼서 다른 타임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오리엔테이션 내용은 출결 방법, 훈련 규정, 그 다음에 원격 훈련 참여에 대한 설문조사 이런 것들을 진행이 될 거고요. 이때 아마 한 1시간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강은 예정대로 1월 17일 월요일 오전 9시. 여러분 강의실은 5층에 505호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김상우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훈련 과정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혹시 제가 설명드린 거 내용 중에 이해가 안 되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채팅창에 글 올려주시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채팅창에 글이 없네요. 그러면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요청을 내리고 아까 전 선생님께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잘 보이시나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IT 교육센터에서 훈련교사로 일하고 있는 김상우라고 합니다. 네, 저는 앞에 그 오리엔테이션을 이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6개월 동안 어떤 내용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해야 될 뭐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잠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그 교육과정명은 이제 자바 기반 클라우드 융합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과정이죠. 예.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지금 한 이렇게 순서에 맞춰서 전반적인 개요와 훈련 과정 특성, 그 다음에 전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수 체계도 그리고 각 과정별 시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학습을 하실지, 그 다음에 각 평가, 교과 목표 평가 활동 같은 것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그래서 훈련 기간은 1월 17일부터 이제 수업이 시작이 되고, 7월 26일 날 종강하는 형태죠. 총 900시간이고, 여러분들은 그 이제 최종적인 목표는 취업을 위한 교과정이라는 거를 이미 알고 지금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실무에서 가장 IT 시장에서 가장 이제 구인 인력이 많은 자바 언어 기반의 교과 과정으로 맞춰져 있고요. 그 안에 모바일 앱 개발이랑 그다음에 웹 개발 위주로 되어 있고, 그다음 뒤에 클라우딩 서비스, 우리 아마존 웹 서비스로 이제 여러분이 만든 결과물을 배포하고 관리하는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 900시간 수업인데 이제 우리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수업이죠, 그죠? 그래서 NCS 이제 기준에 맞춰가지고 모든 교과 과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NCS만 하면 700시간이고 이제 BNCS 실기는 제일 마지막에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 클라우드 여러분 교과 과정에 있는 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재량 교과 부분은 또 오른쪽에 보시듯이 이 실제 요 수업 이외에 처음 입학식 할 때 1시간, 그 다음에 마지막 수료식 1시간, 그 다음에 취업 특강이라고 여러분 이제 취업을 이제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 같은 거, 여러분 또 취업을 위한 뭐 이력서 자소서 쓰는 이런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 발표 3시간 이렇게 해서 총 8시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훈련 과정은 여기 조금 생략된 내용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자바 언어에 대해서 이렇게 배웁니다. 그래서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해서 뭐 이클립스부터 해서 요즘 다양한 통합 개발 환경이 있는데 이제 자바 언어를 다 배운다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인 근데 뭐 선수 학습이 꼭 필요하냐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아예 비전공이신 분들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과정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물론 조금 예습을 하시면 좀 수월하시겠죠. 근데 이제 복습 위주로만 꼼꼼히 하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예. 그래서 자바 언어의 기본적인 연산자, 제어문, 그 다음에 객체지향 언어 문법, 상속 다양성 이런 것까지부터, 그 다음에 뒤에 GUI 프로그래밍인 스윙으로 객체지향 문법을 좀 기초를 다지고요. 그 외에 소켓 통신이나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어떤 그 대량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교과와 연동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이런 거 기본적으로 하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베이스 교과도 사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SQL 활용, 데이터베이스 구현 이런 걸로 이제 실제 실무에서 많이 다루는 오라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중에 오라클, MySQL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바 이제 언어 베이스에서 이제 서버 개발 쪽 기술로 자바의 서블릿 그리고 JSP 요 기술을 기준으로 다루고요. 그래서 요게 기초로서 중요한 이유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우리가 그 이제 설계, 유지보수나 이런 설계를 통해서 규모가 큰 웹 프로그램이나 서버를 구현할 때 완전 요거를 위한 기초
기반이 되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발판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그 다음에 꼭 안드로이드도 배웁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앱 개발, 그래서 이것도 자바 베이스로 해가지고 앱 만드는 이런 내용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수 체계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수준별로 이 수준이라는 게 약간 난이도로 쉽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2, 3, 4, 5, 6 수준까지 있고, 각 지금 NCS 교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개 한 개가. 그래서 여기서 다루는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드리면, 일단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프로그래밍 언어 응용 있잖아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일단 자바 언어,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웹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인 자바스크립트,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배우신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언어의 이제 언어 특성이나 라이브러리 활용까지 해가지고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뭔가 만들어내는 그래서 수행 활동 위주로 모든 교육 과정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각 교과목마다 당연히 수행평가 형식으로 평가도 진행을 하셔야 돼요. 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UI 구현 같은 경우는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주로 이제 프로그램의 가장 기본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화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을 어떻게 만들지, 그래서 각 자바 언어 기반으로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웹에서 만드는 화면. 그래서 웹 쪽과 그다음 웹에서 그 HTML 표준 기술로 HTML, CSS 이런 거가 이제 절반 정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 나머지는 이제 자바 기반으로 안드로이드 앱 개발이 여기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화면 설계 쪽은 여러분들이 화면을 만들 때 설계 기법, 그다음에 설계 도구 사용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해서 요 설계를 기반으로 나중에 최종적으로 여러분의 프로젝트나 이런 데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법들을 배웁니다. 그다음에 요 5수준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5수준에 보면 요구사항 확인, 이런 거는 이제 처음에 우리가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전 단계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방식으로 또는 뭐 주의해야 될 사항, 이런 것들 따집니다. 요 사항을 확인하는 기법이고, 그다음에 서버 프로그램 구현은 대표적인 서버 프로그램이 웹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기타 서버로 계속 이제 일괄 처리하는 배치 서버, 배치 프로그램, 이런 것도 이제 포함해서 배우게 돼요. 그다음에 인터페이스 구현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그 웹 서버뿐만 아니라 데이터만 주고받는 이런 서버를 우리가 대표적으로 인터페이스 서버라고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개발하는지, REST API 이게 프로그래밍 이런 거 위주로 배우게 될 거고요. 통합 구현은 앞에서 이런 요 기술을 다 통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이 서버 구현과 데이터베이스 구현, 그리고 프레임워크 이제 기술까지 통합해서 하나의 프로젝트로 완성을 하는 이런 교과목이 될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링 이 분야에서는 SQL 활용이라고, 이제 아무래도 실무에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중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는 걸 많이 쓰실 거예요. 예. 지금은 무슨 의미인지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예, 지금 나중에 다 배우실 건데, 그래서 거기 이제 별도로 데이터베이스 다루는 이제 쿼리 랭귀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SQL 스트럭처드 쿼리 랭귀지라고 해서 요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죠? 예, 요 SQL 언어를 이용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이제 구조적으로 잘 관리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활용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조나 데이터베이스 객체들을 어떻게 생성하고 관리하는지는 데이터베이스 구형 교과에서 다룰 거예요. 그 다음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은 우리가 단순 웹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소켓 통신, 그래서 일반적인 소켓이나 아니면 웹 기반의 웹 소켓, 이런 걸 기반으로 실시간 양방향 통신을 어떻게 이제 구현을 하는지, 이런 기법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BNCS 교과에 있는 클라우드는 이제 지금 현재 제일 클라우드 서비스가 되게 다양하죠, 그죠?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아마존 웹 서비스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클라우드 이제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이 만든 프로젝트를 배포하고 활용하는 이런 기법들을 배우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사실 대충 보셔도 상관없는데 여기 이제 각 교과목별로 배정된 시수, 그러니까 시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SQL 활용 같은 경우는 40시간 있어요. 예. 그래서 굳이 이제 나누자면 이게 우리가 진행되는 순서가 기초 교과부터 전공 교과, 그리고 각 심화 교과, 최종 프로젝트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프로젝트는 최종 요것만 나오냐 그건 아니고 중간에 뭐 심화 교과 같은 데서 한번 이제 개인별 프로젝트 같은 거나 아니면 선생님들에 따라서 뭐 팀 프로젝트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가 이제 웹 기반이나 앱 기반으로 하나씩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최종 팀 프로젝트고요.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만든 프로젝트는 나중에 다 그 단순 뭐 과제나 평가 형식으로 제출하는다기보다는 여러분 구직 활동에 적극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참여하셔야 되고 실제 선생님들도 그렇게 잘 지원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기만 하면 좋은 성과를 얻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학습 방법은 요거는 이제 뭐 우리가 난이도별로 이렇게 뭐 이렇게 나눠진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중요한 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습 위주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렇다고 이게 이론도 있잖아요, 그죠? 이론과 실습을 겸해서 계속 진행되는 형태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실습 환경이 만약에 혹시 원격에서 하신다면은 집에서 원격 하신다면 원활한 실습 환경이 준비가 반드시 돼 있으셔야 돼요.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컴퓨터가 너무 느려가지고 그 실습이 원활하지 못한 분도 계셨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학습에 그대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 제가 실습이 4시간 진행된다는 거고요. 그다음 평가는 각 과목별로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듯이 각 교과목 거의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개강하면 시간표를 이제 배포 받으실 건데 그 각 교과목별로 교과목 끝나는 시점쯤에 그 교과목 담당 선생님이 대략 끝나는 시점쯤에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평가는 형식적인 게 아니라 실제 각 교과목에 대한 이수, 미이수를 이제 가려지는 이런 형태가 돼요. 여러분이 6개월이 다 이제 이수하면 이제 수료가 되긴 하는데 그때 이제 수료증과 함께 그 각 교과목별 이수 여부도 받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평가 방식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이게 다 문제 해결 시나리오나 포트폴리오, 뭐 체크리스트 다 수행 평가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행 평가 위주로 평가가 진행되고 그 평가 기준 같은 거는 나중에 이제 과정이 시작하면 다 배부를 받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평가에서 아까 그 수료, 미수료 기준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100점 만점에 60점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60점 이상 맞으면 패스, 미만이면 페일 이런 기준으로 갖고 있고 그러면 한 번 페일이면 그냥 바로 끝이냐 그런 건 아니고요. 최대 2차 평가까지는 기회를 드려요. 그리고 또 특히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한번 만약에 페일이 되더라도 그 동일한 그 평가 도구, 동일한 문항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죠? 뭐 열심히만 하시면은 거의 뭐 페일 될 경우는 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그래도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페일인 경우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선생님에 따라서 보충 학습을 하거나 해서 반드시 재평가를 할 겁니다. 예.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 교과목별로 수행평가 도중에 만들어지는 산출물, 여러분의 이 결과물들은 사실 다 잘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이 나중에 구직 활동할 때 쓰는 포트폴리오 일부로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평가물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 구직을 위해서 준비한다. 아주 최종적으로 우리의 목표이니 그렇게 준비하시면 더 이제 도움이 되시겠죠. 네. 그래서 2차 평가까지 진행된다는 거였고, 그래서 수료는 그러면은 그 평가를 제외하고, 그럼 수료 기준은 어떻게 되냐? 앞에서 아마 들으셨겠지만, 전체 훈련 일수의 80% 이상 출석이 이루어져야, 수료가 됩니다. 만약에 80%를 못 채우고, 79점 몇 %만, 그저 출석을 하고 수업을 못 들으면은
그죠? 바로 이제 요 과정을 그죠? 수료를 안 한 거나 마찬가지. 이 미수료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여러분들 그 공백 기간이 사실 나중에 좀 크죠, 그죠? 이게 취업에 영향을 좀 주죠. 그래서 수료는 이 과정이 6개월이 또 짧은 기간은 또 아니기 때문에 저 마지막까지 저 수료는 그죠? 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재적 기준은 앞에서 언급이 아마 됐을 수도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려보면 이제 단위 계열이 뭐냐면 이제 개강하고 한 달 정도 기간을 단위 계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위 계열 안에 결석이 50% 이상 되면은 이제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이 자동적으로 재적, 더 이상 수업을 듣지 못하는 재적 처리가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건 다 안 아시겠지만 총 소정 이게 80% 초과해서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20% 초과해서 결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부정 출석, 그러니까 뭐 대리 출석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부정 출석을 하게 되면은 바로 재적 된다는 거. 그리고 훈련 기간이나 담당 그 교사님에게 잠깐 이제 외출하거나 조퇴할 때 아무 말 없이 그냥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너무 급하면은 문자라도 준다든지 전화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알려드리고 이제 외출이나 조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우리 직업훈련은 여러분들이 학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학원으로 많이 오해를 하시는데 직업훈련 학교 쪽이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수업을 듣는다는 게 이제 회사에 출퇴근하는 개념으로 하셔야 돼요. 아침에 그 출결을 찍고 수업을 듣고 마지막에 또 퇴실하고 이게 이제 여러분 회사에서 사원들이 사원증 가지고 근태 관리하죠. 처음에 찍고 들어오고 마지막에 찍고 나가고 이제 퇴근하고 그런 개념으로 하셔야 됩니다. 잠깐 듣고 그냥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실질적으로 여러분한테 이런 데미지가 간다는 거는 좀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시간표는 우리가 하루에 7교시로 진행이 돼요. 대부분의 이런 교육이. 그래서 9시부터 시작해서 50분 수업, 10분 휴식. 이렇게 해서 오전에 4시간 수업하고, 그 다음에 12시 50분에 마치면 1시 50분까지 1시간 동안 이제 식사 시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시 50분부터 또 50분 수업, 10분 휴식. 이런 식으로 3시간 진행되면 마지막은 오후 4시 40분에 끝이 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어쨌든 거의 6개월 동안 그죠? 과정을 쭉 이제 진행하시고 중간중간에 이런 프로젝트 개인별 이제 열심히 공부한 거 가지고 뭐 과제라든지 형태로 이제 수행평가의 일종으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제 산출물들이 나오는데 뭐 일부를 이렇게 뽑아본 거예요. 그래서 자바 언어를 이용해서 간단한 그래픽 기반의 그 GUI 프로그램 이제 구현한 거 그런 식으로 이제 발표하는 모습이죠. 실제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제 만든 거를 각자 나와서 발표하고 서로 피드백하는 시간 가지고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 뭐 커피 주문 시스템이나 도서 관리 프로그램 구현이죠. 데이터베이스 연동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고 이런 것도 이렇게 또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로 또 그 웹 프로그램 같은 것도 이렇게 그 뭡니까 프로그램 설계를 해가지고 애플리케이션 요구사항 분석 과정을 통해서 최종 산출물을 이렇게 발표를 하는 모습이 이런 것도 이제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ER 다이어그램으로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또 발표를 하는 모습이죠. 예.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이렇게 아주 최종 산출물을 이제 여러분 코딩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제 나중에 여러분이 만든 작품을 문서화시키는 것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문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스토리보드 형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여러분의 작품을 이제 문서화시키면 얘네 그런 걸 가지고 바로 취업에 사용을 할 수 있는 형태 그렇게 될 거고요. 예. 네. 자, 그래서 뭐 내부적으로 프로그램 설계 기법, 모델 뷰 컨트롤러 같은 설계 기법을 모듈화 이런 컴포넌트 기반의 이제 개발 이런 거 다 배우실 겁니다. 그리고 외부
공공 DB나 외부 API 활용 이런 것도 진행되시죠. 그리고 스프링 기반이면 안에 스프링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모듈이 있는데 스프링의 그 기능인 객체 간의 조립, 의존 관계 주입이라든지 우리 크로스 이제 주변부 로직을 어떻게 이제 끼워 넣는지 이런 기법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는 이제 웹이랑 웹을 주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모바일 앱도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 모바일 설계를 거쳐서 안드로이드 앱 과정에서 나온 산출물 중에 일부예요. 사실 이런 산출물 그 결과물들은 그 부산 IT 공식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프로그래밍란에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유의사항으로 일단 출석이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때 훈련 수당이 지급받는 형태의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수업을 들으실 때 당연히 수당에 영향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지각이나 결석을 이제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지각 조퇴는 이제 3회 이상 그죠? 3회 이상 합쳐서 하루 결석으로 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하루 수업에서 그죠? 우리가 하루에 7교시 수업인데 절반을 초과한 50%를 초과하면은 지각이나 조퇴가 초과하면은 결석이 처리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 특히 그 출석을 여러분이 직접 하셔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책임 못 집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출근하면은 회사에서도 반드시 근태 남겨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거 명심하셔야 돼요. 처음에 많이 까먹거든요. 잊어버리시니까 출석 하루 종일 수업 잘 들어놓고 이게 출석 체크를 안 했다 그러면 그냥 결석입니다. 특히 아침에 입실 체크 안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퇴실할 때 퇴실을 또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 못 해가지고 결석되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 요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까먹을 것 같으면은 눈에 잘 보이는 데다가 크게 붙여 놓으세요. 포스트잇 같은 데 굵게 써가지고 입퇴실 체크하기 이렇게 써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외출 같은 경우도 있죠. 여러분이 외출을 잠깐 나갔다 와야 된다. 그러면 그냥 나갔다 오면 되는 게 아니고 외출 관리대장이 반드시 퇴실 시간, 나가는 시간과 들어오는 시간, 출입 시간을 반드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출은 지각이나 조퇴로 처리가 돼요. 지각, 조퇴, 외출은 3회가 결석 1회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유념해 주셔야 되고, 어쨌든 6개월 과정 동안에 여러분들이 출석 부분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이제 열심히 공부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훈련 교사분들 잘 존중해 주시고 서로 인간적인 기본적인 에티켓 잘 지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리고 각 교과목별 평가에 성실하게 참여를 해 주셔야 됩니다. 평가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평가하셔야 되고 수료하고 수료증 받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전체적인 이제 소개를 마쳤는데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간단하게 또 받도록 할게요. 혹시 질문사항 있을까요? 어떤 거라도 상관없습니다. 예. 지금 교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개강하면은 바로 이제 시간표 따라서 필요한 시점에 바로바로 받으실 겁니다. 네. 더 이상 없으면 저는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과든 설명이 이로써 마치고요. 혹시 차후에도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저희 오픈 채팅방에 질문 올려주시면 거기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만나 뵙는 거는 14일 오리엔테이션
10일 수요일쯤에 제가 안내 문자를 보내드릴 거고요. 14일 금요일 그때 오리엔테이션 할 때 저와 다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